옥스퍼드 사전이 작년에 만든 단어가 기후 비상이었습니다. 이제는 기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인류가 엄청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까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공동 운명체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기후변화와 우리 인간의 마구잡이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 동물이 살고 있는 그 서식지를 우리 인간이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야생 동물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 인간에게 침범한 겁니다. 그것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스, 조류독감,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다고 보면은 기후변화는 재난과 홍수와 가뭄과 식량 문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까지 해결해야 되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기후변화와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어떻든 세계적인 석학이죠. 노벨상 받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뭡니까? 기후환경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핵전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을 투하해서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의 핵무기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환경 문제와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그것을 시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시가 되면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치고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한국의 위험 상태는 9시 35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계가 0시부터 3시까지는 좋은 상태입니다. 3시부터 6시까지는 보통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는 나쁨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위험한 거죠. 여러분, 위험보다 더 강한 단어가 있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보죠. 여러분, 호주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호주 전 지역이 불탔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 많은 숲이 불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캥거루와 코알라 등 많은 생명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호주는 얼마 전까지 10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고 바다에 살고 있는 상어가 도시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여러분 서유럽이 작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47도, 49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번 산불이 나면은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가 불이 타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집을 잃은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10시, 9시 45분, 10시 30분은 이제 점점 위험 상태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후변화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날씨 그러면 하루하루의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후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지구의 기후가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지만 기후 변화는 비가 많이 올 땐 많이 오고 가물 땐 더 가물고 홍수 질 땐 더 홍수 지고 또 더운 지방에서도 기후 변화로 추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기후 변화는 지구를 사과로 말하면은 사과 껍질보다 얇은 곳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의 99%가 우리가 잘 아는 질소와 산소예요. 그리고 그 공기 중에 온실가스인 CO2, 메탄 이런 게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CO2,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상에 항상 일정하게 있다가 지금부터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지구의 온실가스는 280 ppm이었습니다. 여러분 ppm이 뭐냐면은 part per million, 100만 분의 1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280 ppm이라는 것은 사과 100만 개 중에 280개가 썩었다. 그러면 그게 280 ppm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280ppm 됐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사람이 노동을 했는데 이제는 석탄, 그 위에 석유, 가스 이러한 땅속에 있는 화석연료,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탄소 통조림을 우리 인간이 태워서 그걸로 에너지로 쓰게 만든 거죠. 그 탄소 통조림이 타서 나온 게 CO2고 그것이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에 오면서 급속도로 상승해서 지금은 406 ppm이 됐습니다. 406 ppm.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지금 땅속에 있는 탄소 통조림, 이 탄소 통조림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지구가 한 5억 년 전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 많은 숲이나 동물이 지각 변동에서 땅속에 들어간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그게 탄소 통조림이 된 거예요. 탄소 통조림이 됐기 때문에 산소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는데 이것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화석연료를 태운 거죠. 태웠는데 그 태우고 지금 남아있는 거, 땅속에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석탄은 82%가 땅속에 아직 묻혀 있어요. 가스는 절반이 묻혀 있어요. 석유도 3분의 1이 지금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태우면은 더 더워질 수밖에 없죠. 그죠? 더 더워지면은 더 빨리 올라가서 우리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많이 있어도 이제 쓸 수 없는, 태울 수 없는 탄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느 정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지난 40년간 지구 전체의 평균은 0.8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는 그 1.5배인 1.2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면은 바다에 있는 얼음이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게 되죠. 그럼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0년 동안 22cm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까 바닷물도 더워져서 바다의 수온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0년 동안에 1.1도에서 1.6도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수온이 올라가면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먹은 생선이 뭔지 아세요? 동태였습니다. 동태.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온이 높아져서 지금 동태가 안 잡힙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강원도 고성 화진포에 있는 그 고성에서 그 고성 군수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금년에 명태가 7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놈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잡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바다의 수온에 의해서 바다 생명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워지니까 여름은 지난 100년 동안에 한 달이 늘어나고 겨울은 한 달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봄, 가을이 점점 짧아져요. 그렇죠? 봄이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금방 더워지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아열대 지방이 되고 그래서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유명한 게 사과였는데 지금 대구에서 사과 잘 안 됩니다.
이제는 우월 올라가서 강원도 양구라든지 충청북도 산악 이런 지역에서 이제 사과가 되는 정도로 우리는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곰이죠. 곰은 북극에 살고 있습니다. 북극에 살고 있는 다양한 야생 동물을 잡아먹어요. 근데 북극에 있는 얼음이 계속 빨리 녹기 때문에 곰이 잡아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TV 같은 데 보면은 곰이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거 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얼음이 계속 녹으면은 얼음이 있을 때는 햇빛이 얼음을 비치면은 반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은 햇빛이 바다가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지구가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막이죠. 그죠? 이거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널뛰기 현상으로 덥다가 춥다가 비가 많이 왔다가 적게 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교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하라 사막에도 이제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같아요? 플로리다주입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그러면 1년 내내 해수욕을 할 수 있고 휴양지인데 이제는 플로리다에 이렇게 눈이 내려서 기후 변화에 실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쫙쫙 갈라진 거 보면은 이거는 어떻든 가뭄이 들어서 사막화 되는 거죠.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 알죠? 시리아. 시리아는 인구가 한 2,2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시리아는 그 농사 중에 제일 많이 짓는 게 밀이에요. 밀인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비가 거의 안 내린 거예요. 밀 농사를 지려면 한 20cm, 200mm 정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농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다 도시로 올라온 거예요. 도시로 올라오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또 마침 2010년에는 러시아가 폭염이 와서 산불이 오고 그래서 그의 러시아 밀 생산이 1억 톤에서 6천만 톤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밀 수출을 못하니까 밀가루 가격이 팍 뛴 거예요. 뛰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일어난 게 그게 자스민 혁명입니다. 튀니지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다음에 시리아 이런 데서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는데 대부분 다 이제 독재 정권이죠. 독재 정권. 마찬가지로 시리아도 독재 정권입니다. 근데 독재 정권인데 주민들은 살 수가 없고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뭐죠? IS입니다. IS. 여러분 잘 알죠? 인질로 잡아가지고 막 목을 비는 그렇게 해서 IS하고 정부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환경 난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로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터키에는 한 100만 명의 난민이 가고 그다음에 그 많은 난민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막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배에다가 콩나무 싣듯이 사람이 꽉 차가지고 가다가 그게 난파돼가지고 2015년에 터키 해변가에서 3살 된 어린이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걸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받아주기 시작했는데 유럽 자기 나라도 실업자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받느냐. 그래서 그걸로 문제가 돼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탈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난민 저걸로 인해서 기후 난민이 1,500만 명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난민이 한 100만 명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도 100만 명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기후 변화 이 문제는 이제 국가 안보 우리가 과거에는 국가 안보 그러면 군인 전쟁 이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후 문제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될 정도가 된 거죠.